가속도. 자, 오늘은 속도 가속도부터 3차식 속도 가속도부터 부정적분까지 진도를 나갈게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두 우리가 속도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평균 속도하면 이 평균 속도란 뭐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면 거리라는 표현 대신 위치 변화량을 과학 시간에는 변위, 수학 시간에는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그래요. 평균 속도. 그러면 누가 순간 속도 하면 이때 뭐가 시각이 0으로 갈 때 걸린 시각분의 위치 변화량을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이 순간을 제외하고 그냥 속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속도가 얘가 그러면 바로 뭐냐면 이게 분모가 0으로 갈 때 변화량분의 변화량의 비율을 우리가 미분계수, 즉 이거를 위치를 뭐에 대해서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근데 이러한 속도는 크기 성분하고 뭘 가지는데 방향 성분을 가져요. 속도는 크기하고 방향 성분을 가져.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하 시간에 벡터라고 배웠지. 그래서 이 속도의 크기를 보통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 크기는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 하면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그래요. 속력은 속도에다 뭐 씌운 값? 절대값 씌운 값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에서 방향 성분이라는 거는 뭐 속도가 양수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속도가 음수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하게 돼.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내신에서도 뭐가 물체의 운동 방향이 많은 곳, 변하는 곳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지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줘야 돼. 그런데 물체의 운동은 속도가 만약 2에서 마이너스 1로 절대 바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과학 시간에 배우죠. 충격력 뭐 이런 거 하면서 배우지. 절대 안 돼. 그럼 뭐가 반드시 속도가 0이 됐다가 양수에서 0이 됐다가 음수가 되든지 음수에서 0이 됐다가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곳은 운동 방향 변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속도가 0이 되면서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많은 곳 바뀌는 곳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다라는 거. 자, 이게 그래서 속도의 속도. 이번엔 그러면 이제 뭐 가속도 하면 가속도 누가 이번에는 가속도의 정의가 그러면 뭐가 가속도냐면 역시 평균 가속도 하면 누구를 속도 변화량을 뭘로 봐?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이제 평균 가속도라고 해요. 평균 가속도. 그러면 순간 가속도, 순간이란 말 뺄까요? 그냥 그러면 가속도는 보통 이제 A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dV dt가 가속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결국은 뭐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야. 위치 미분이 속도, 결국 속도 미분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선생님이 미분계수 제일 첫 단원에서 이 세 개가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누가
순간 변화율하고 그거하고 변화율하고 미분 계수가 수학에서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 순간 변화율하고 미분 계수가 수학에서 같은 말이야. 되겠니?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뭘 구하라고?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에 뭘 구하라고?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변화율이 뭐라고? 미분계수란 말이야. 그래서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게 길이, 넓이, 부피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길이, 넓이, 부피를 뭐에 관한 함수로?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얘를 미분해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라는 거야, 이거는. 변화율이 뭘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변화율이 미분계수니까 길이, 넓이, 부피를 시각에 관한 함수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걔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시각에 대한 함수, 넓이를 시각에 대한 함수, 부피를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걔를 맞아 미분해서 미분계수를 구해주자라는 내용. 쭉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자, 뭐가 나와 있냐면 위치 x가 나와 있어. 위치 x가. 그래서 위치 x가 x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럼 얘를 한번 뭐 하면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되죠. 그래서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고 다시 얘를 한 번 더 뭐 하면 또 미분하면 가속도는 6t 빼기 6이 나오겠네. 그럼 그때 t는 3에서의 속도, 가속도 뭐라고 했으니까 v3은 하면 27 빼기 18 그래서 a3은 돼가지고 18 빼기 6 해서 10 이렇게 속도, 가속도가 나오겠죠.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무슨 뜻이라고? 속도가 0이 되면서 속도의 보호가 바뀌는 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뭐 한다고? 속도가 0이 되면서 속도의 보호가 바뀌는 거. 그러면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하니까 제가 3t에 t-2는 하는데 물체의 운동은 항상 t가 시각이 멀 때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얘는 0에 자극한이 없기 때문에 뭐는 안 되는 거지. 0에서는 운동 방향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뀌는 곳은 시각이 멀 때 t가 2일 때 속도가 0이 돼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위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뭘 구해줘야 돼? x2를 구해주면 되겠네. t가 2일 때니까.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가지고 8 빼기 4, 32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딜 때 2초일 때 위치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4가 된다.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면 수직선 위에서 물체가 여기 있는데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4에서 방향 틀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뜻이야. 되겠지? 아이 쉬워. 자, 그 다음에 동아는 문과일까요? 저 문과요. 문과? 아, 오케이. 그렇다고 문과 애들은 물리를 잘하지 않아요. 여기 다 어차피 거의 다 물리 내용인데 물리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이과가 특별히 더 잘하지는 않는다. 자, 연직 투상 운동. 자, 물체를 연직 방향, 지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던져 올리는 문제인데, 뭐야? 넘겼는데 왜 그대로 나왔어? 연직 투상 운동. 자, 물체를 지상 어디 25m 높이에서 물체를 던져 올렸대. 초속도 20m/s로. 그러면 물체가 원래 올라가다가 어디로 떨어져야 돼?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맨날 수학 문제는 바닥으로 떨어진대. 그래서 여기로 떨어졌대. 그러면 원래 이제 과학 시간에는 이것만 주고 내가 다 계산해야 되는데 수학은 친절해. 식을 줬어. 그래서 높이식을 여기 딱 주어져 있는 거야. 높이식이.
그때 높이가 25 더하기 20t 빼기 10t 제곱이라는 건데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그래서 t 대신 0 넣어주면 초속도 20이 나오지. 처음 속도가. 그럼 다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러면 가속도가 원래 중력 가속도가 9.8인데 10으로 계산하기 편하라고 준 거야. 근데 자 여기 계산할 때 이 마이너스는 속도하고 가속도에서 부호는 전부 다 방향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지금 누구를 위쪽 방향을 양수로 잡았는데 얘는 마이너스는 말은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10 작용하고 있다는 거다. 자 그때 1번 3초 후에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1번은 V3은 하니까 여기다 3 넣어주니까 20-30에서 -10 나오고 단위는 뭐 미터 퍼세컨인데 수학 시간에 안 써도 퓨지모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속도가 어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3초 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10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속도의 부호는 그냥 아래쪽 방향이라는 뜻이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 다음에 가속도는 상수함수니까 그냥 계속 -10이야. 그래서 1번은 속도는 -10, 가속도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되겠네. 그러면 최고 높이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고 높이에서 물체가 최고 높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체가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죠. 물체가 최고 높이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게 돼. 그럼 아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속도가 뭐가 되는 곳? 속도가 0이 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체는 최고 높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고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면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 그럼 속도 어디 갔니? 속도 여기 있네. 그래서 V가 20-10t인데 는영하니까 t는 얼마? t는 우리가 2번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고 높이는 그래서 최고 높이일 때 시각이니까 3번은 그러면 어디 2초일 때 높이를 구해주면 되지. 2초일 때 높이 집어넣어주면 25 더하기 40 빼기 얼마야? 40? 뭔가 좀 계산해. x 아이씨 아니 깜짝 놀라. 계산 안 하지. 안 쓰나지. 여기는 밑에는 맞지. 깜짝 놀라. 그 다음 4번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하면 지면의 높이가 얼마? 높이가 0. 그래서 x가 0일 때죠. x가 0일 때. 그래서 뭐 했을 때는 0 해주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5는 0에서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t는 항상 양수니까 t는 얼마일 때? t가 5일 때 되겠죠. 그러면 V5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 V5를. 그럼 V5 하면 20-50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0m/s가 나오게 되겠네요. 아래쪽 방향으로 30m/s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여기는 하나만 풀고 가볼까? 138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 밑에 138번 하나 풀어봅시다. 지금
20이라고 쓴 거야? 야 이거 누가 봐도 10으로 보이잖아. 너 씨, 너 씨가 10으로 보여가지고 내가 깜짝 틀린 줄 알았잖아. 글씨 좀 잘 써. 아니 누가 봐도 2인데. 아니야 누가 봐도 1이야. 자 동아 10으로 보이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읽을 때 보통은 y축, x축 순으로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많이 읽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두 점을 연결했을 때는 뭐였고 평균 변화율이었고 뭐를?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였지? 미분계수였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잖아. 지금 현재는 속도 시간 그래프잖아.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미분계수는 뭐야? 속도의 미분계수는 뭐야? 가속도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될 거고 평균 가속도가 될 거고 얘 기울기는 어떤 점에서 요 기울기는 뭐가 될까? 순간 그냥 가속도, 순간 가속도가 되겠지. 이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가 될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문제 들어가서 1번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물어보면 속도가 0이 되면서 속도의 부호를 바꾸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속도가 t는 3일 때 속도가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로 바뀌었네. 그래서 기억은 참. 그 다음에 이면은 t는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냐 물어봤어. 그러면 물체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짓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속도가 양수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속도가 양수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속도가 음수일 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 그럼 2초일 때 속도가 양수가 맞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아. 자, 5초일 때 가속도는 하면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뭘 나타낸다고?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기울기를. 그럼 어떤 점에서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t는 5에서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지금은 가속도가 지금은 뭐 한 거지? 0보다 크니까 0이 아니죠. 되겠어요?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가 쓰니까요 밑에. 자 이거는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많이 읽어 우리가 읽을 때 밑에 예제 문제는. 그러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가 될까? 기울기가 미분계수니까 위치의 미분계수는 속도죠. 이번에는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속도가. 자 그럼 141번도 똑같이 가볼까? 자, 점 P는 점 3에서 출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0가 3이니 하고 물어본 거야. x 대신 t 대신 0 넣어가지고 x0은 3이니 하고 물어본 거야. 보니까 x 대신 0 넣었을 그러니까 t 대신 0 넣었을 때 x 값이 얼마가 맞지? 3이 맞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뭘 물어봤어? 속도를 물어봤네.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는 미분계수니까 뭐라고? 기울기란 말이야.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0이니 하고 물어봤어. 5초일 때. 5초일 때 기울기가 양수지. 그래서 5초일 때는 속도가 양수야. 그래서 이어는 거짓이 되겠죠. 생각보다 나는 여기를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기준으로 보니까 의외로 속도 시간 여기 나오는 애들 막 엄청 버벅대더라고. 엄청 쉬운데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어요.
매듭 보면 생각보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버벅대. 자, 디귿은 자 뭐라고? 운동 방향이 나왔네.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짓는다고? 속도의 부가 결정짓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면 속도가 양순이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가? 기울기가 양순이 하고 물어보는 거야. 위치 그래프에서는 속도는 기울기니까 자 일단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양수가 돼야 돼. 되겠지? 그러면 위치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뭐라고? 기울기라고. 그러면 제로하고 1 사이에서 기울기가 지금 음수지. 그래서 거짓이 되겠지. 어떻게 보면 알겠지? 되게 간단해. 근데 많은 애들이 버벅버벅 하는 단어니까 여기가.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길이, 넓이, 부피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할 거야.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란 뭐라고? 미분계수라고 그랬어.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길이, 넓이,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라는 거야. 길이, 넓이, 부피를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문제야.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기.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 키가 165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했대. 그때 분속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뭐를 구하라?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림자 끝의 속도랑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봐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랑 그림자 길이 변화율을 물어보는데 자 그러면 여기 가로등이 있고 정은이가 룰루랄라 하면서 그걸 뛰어가고 있어. 룰루랄라 하면서 정은이가 뛰어가고 있으면 여기 가로등 빛이 딱 비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가 이렇게 쫙 생기는데 1번은 요 놈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보는 거고 2번은 이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그러면 가로등 밑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으니까 가로등에서 정원이까지 거리를 x라고 잡아준다면 이 x는 속도가 9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돼서 x는 90t가 되죠. x는 90t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끝에서 가로등 밑에서 그림자 끝까지 거리를 y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 y를 뭐에 관한 함수로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계수 구해보자라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고 이 길이는 y 빼기 x가 되고 그럼 이제 누구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 되니까 얘가 3, 얘가 1.65니까 누구분의 y 빼기 x분의 1.65는 y분의 3 이렇게 닮음비가 성립하겠네. 직각삼각형 닮음비에 의해서. 그래서 y 빼기 x분의 1.65는 y분의 3 해가지고 대각선 곱해서 정리해주니까 1.65y는 3y 3x에서 y 1.35y가 3x에서 y는 1.35분의 3x인데 x 대신 90t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앞 시간에 했거든. 200이 나오더라고. 자, 1.35분의 3 곱하기 90 계산하니까 얘가 200이 나와서 200t가 돼요. 그래서 1번은 그래서 y는 200t가 나오니까 그러면 dy dt는 y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뭐가 된다? 1차식이니까 그냥 200이 나오지.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는 분속 200m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 변화율은 하면 그림자 길이는 보고 L인데 그림자 길이는 L인데 이 L은 Y 빼기 X인데 Y가 200T고 X가 90T니까 얘는 110T가 돼요.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하면 뭐라고? 그림자 길이의 미분계수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l dt 해주면 얘가 110 나오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뭐가 되겠다? 110이 되겠다.
요거는 지금 시간 줄 테니까 142번 지금 바로 풀어봐. 142번 똑같은 문제인데 내신에 가장 잘 나온 문제 중에 또 하나. 이건 또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매년 내지는 않지만 2년에 한 번씩은 내는 것 같아. 2년에 한 번씩은. 이상한데? 내가 작년 연기 주변 11개 학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무도. 매년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년 안 나왔기 때문에 몰라. 됐어? 이상해. 이번엔 진짜 이상해. 이번엔 진짜 이상해. 아니 완전 산수 자리 봐. 딱 1.6 대 4.8이니까 딱 3배였네. 세요. 딱 3배면 제가 그림자 길이 변하면 그럼 2분의 1이 돼서 35가 나올 거고 전체 3배에서 100으로 나올 건데. 네? 선수가 암산을 해도 나오구만. 얘가 1.6 이번에는 얘가 4.8 얘가 70t 그래서 얘를 y 얘를 l 하면 5분의 y 마이너스 70t분의 1.6이 y분의 4.8 뭔가 이상한데? 아이씨. 자, 내가 또 어디서 y 빼기 70t분의 1.6은 y분의 4.8 3 아, 이게 뭐야. 그다음 L은 y 마이너스 70t니까 빼고 빼기 산수를 못하면 산수를 못하면 안 돼. 산수를 못하면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하니까 요거는 좀 뭐 하는 거죠? 내가 연못에다 돌을 던졌더니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이 생겼다라는 거야. 중심이 같은 원이 바로 그 밑에 문제야. 바로 그 밑에 문제. 필수 예제가 바로 밑에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이 있으면 돌을 던졌더니 뭐가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생기지. 파동이 생겨서 나가는데 이 가장 바깥 파동까지가 어떻게 됐다고? 반지름 길이가 몇 초 20씩 늘어난대. 그래서 이번엔 초상 R은 20t가 됐다는 거야. 그때 그러면 이게 원이니까 원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원은 파이 R 제곱하니까 파이 20t의 제곱해서 400 파이 t 제곱이네. 그러면 ds dt 해주면 ds dt는 뭐가 되죠? 800 파이가 되고 파이 t. 근데 t 이꼴 얼마일 때? t 이꼴 3일 때 하니까 3 넣어가지고 2400 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넓이 나왔으면 이제 뭐 나와야 되죠? 부피 나올 때 되죠. 부피. 자, 이번에는 부피 할 건데, 자, 이 문제 풀 때 일단 두 가지. 먼저 충격적입니다. 애들이 초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구의 넓이, 구의 부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구의 넓이가 구의 건넓이 4파이R 제곱이고 뭐가 구의 부피가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미분 누가 fx의 n제곱을 미분하면 fx의 n제곱을 미분하면 건미분 nfx의 n-1 곱하기 속미분 f'x fx의 n제곱 미분하는 거 fx의 n제곱을 미분하면 건미분 여기서 뭐 내려오고 n 앞으로 내려오고 1 빠지고 해서 이렇게 한번 미분하고 곱하기 안에 거 미분 속미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반지름이 원래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작은 원이 있었는데 내가 공기를 넣었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커져갔다라는 거지. 이렇게 쭉 커지더라고. 예술을 했어야 되는데 피카소 같이. 자, 그래서 반지름은 매초 1씩 커졌다고 그러는데 처음 반지름이 2니까 2 더하기 t가 이제 우리가 뭐가 되겠죠? 반지름 되겠죠. 처음 반지름이 2에 1씩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반지름은 2 플러스 t가 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구의 건넓이 하면 아까 구의 건넓이식이 4파이 r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4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에 r 제곱 2 플러스 t의 제곱하니까 그러면 이제 변화율 하면 미분해야 된단 말이야. ds dt 하니까 실수배는 그대로 두고 자 금방 했죠. 건미분 2 앞으로 내려오고 2 플러스 t의 1제곱에 곱하기 속미분 안에 거 미분하니까 1이네 그냥. 근데 이제 뭐 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야. t가 6일 때가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그럼 t가 얼마일 때? t가 4일 때. 그래서 여기 t 대신 얼마를 대입해 주자고? t는 4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자. 이번에는 뭐를 구하라고? 2번은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볼륨은 부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니까 3분의 4파이에 2 플러스 p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변화율이 아까 미분계수라고 그랬지. dv dt 해주면 실수배는 그대로 두고 건미분 3 내려오고 2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 1 또 t 이꼴 4 대입해서 계산 하니까 144파이 사실 앞을 풀어가지고 기억하고 있어. 144파이 되겠지. t 대신 6 대입해서
페이지 연습 문제 중에서는 한 2문제만 풀고 갑시다. 내가 아까 말했던 이 합답형 문제가 매우 쉬운데 학생들이 정말 못 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다음 페이지 연습 문제 172번 하나 가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주어져 있네. 위치 X가 주어져 있네. 그럼 얘를 뭐해서 미분해가지고 속도는 하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는 자, 다시 한번 놓고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은 출발할 때 속도래. t = 0일 때 v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v0 구해주면 v0는 기억은 그래서 v0는 해가지고 v0는 하니까 0 넣어주니까 얼마야? 6이지. 그래서 처음 속도는 6이다. 기억은 참. 자,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 무슨 말이다? 속도가 0이 되는 양의 실수 t가 2개 있다라는 거죠. 속도가 0이 되는 양의 실수 t가 2개 있는지 찾아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간단하지. 그럼 뭐 하자? 능력 해주자.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은 0 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에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는 0 하니까 t는 1하고 2 나오는데 둘 다 0이 되면서 뭐가 바뀌는지 확인해야 돼. 부호도 바뀌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부호 바뀌죠. 그래서 뭐일 때 t가 1하고 2에서 몇 번? 2번 바꾼다? 이년도 참. 세 번째, 점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난다. 자, 이게 애들이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이 원점. 이 원점. 자, 이 원점은 우리가 만약 얘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런다면 얘 그래프는 그래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원점은 수직선의 원점을 말해. 즉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난다는 이 XT 그래프에서 원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XT 그래프에서 원점 말하는 게 아니라 X가 다시 0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얘가 X 출구에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원점을 출발해서 막 여기서 움직일 거야. 근데 처음 원점을 출발해서 갔을 때 다시 막 돌아오고 다시 움직이고 하는데 걔가 다시 여기를 지나가냐고. X가 다시 0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야. X가 0이 될 수 있냐고. X가 0이 되는 양수 T가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문제다. 되겠지? 한번 계산해봐 그러면. 판별식을 잘 쓸 수 있나? 판별식이 아니지. 판별식 맞나?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지? 아니, 지나요. 아이, 너 오늘 재밌었어. 너 진짜. 그래, 너 진짜. 그래서 얘가 판별식 쓰면 음수 나오고 아니면 이 약간 미분했을 때 V가 3에 T-1, T-2가 나오는데 그럼 얘가 원점을 지나가고 1하고 2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이 극소값이 음수가 되면 원점을 지나가는 거야. 극소값이 0 또는 음수가 되면 그래서 t 꼴 2일 때 위치를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 능력해가지고 해를 진짜로 구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로 가도 된다. 재밌었어. 자, 그 다음에 178번 봅시다. 178번 177번 요것도 요즘 또 많이 내더라고. 작년에 일단은 가락구에서 나온 거는 기억하는데 너희 학교도 나왔는지 모르겠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177번 아니고 178번.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 문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 계속 강조합니다. 선생님이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짓는다고? 속도의 부호가 결정짓는다고 그랬어. 속도가 양수냐 음수냐야. 그러면 누구? P의 속도를 구하고 Q의 속도를 구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속도의 부호가 뭐라는 거야?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속도의 부호가 다르면 둘이 곱하면 뭐가 될까?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VP, VQ를 구해서 둘이 곱해서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시각을 구해보자라는 문제야. 그래서 그러면 VP는 지금 보니까 얘가 미치니까 얘 미분한 게 VP지. 4P-2고 VQ는 얘 미분한 거지. 2T-8이고. 그래서 이 둘이 곱해서 음수다를 만족하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겁나 쉽죠? 왜 틀리는 거야? 진짜 너무 쉬워요. 자, 5분만 쉬었다가 뒤에 부정적분 나갑시다. 5분만 쉬었다가 부정적분.